안녕하세요. 인터TV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다양한 리그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인터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인터프로 월드스타 정재영 기자입니다. 월드스타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네. 꿋꿋이 밀고 가보려고요. 언제까지 되나. 어쨌든 최근 전범기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우리를 논란이 됐던 리버풀이 좀 국내 팬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내용은 관련된 보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채널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더해서 그동안 한국을 좀 무시했던 빅클럽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올해 특히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았잖아요. 네.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리버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도 좀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좀 리버풀이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해서 잔치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워낙 컵이라고 하잖아요. 리버풀 팬들이 많아서 좀 잔치가 되어야 될 분위기인데 리버풀 국내 팬들과 그 타 클럽 팬들의 좀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나비 케이타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지난해 이제 여름에 영입을 했는데요. 그때 영입할 때 이 왼쪽 팔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전범기 이미지가 정말 맞아요. 크게 있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고, 물론 이제 곧바로 사과를 하고 지웠기 때문에 뭐 조금은 대응이 잘 됐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논란이 좀 사그러졌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진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리버풀이 이번 미드필더 이제 미나미노 선수를 영입했는데 황희찬 선수 한 숟가락 먹었던 선수잖아요. 국내 리버풀 팬들 이 영입, 그러니까 설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좀 불안했던 게 느낌이 뭔가 이 전범기 관련 또 나올 것 같다. 좀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혹시 미나미노 영입하고 이런 게 또 터지면 어떡하냐. 왜냐면 자기의 클럽이 어쨌든 욕을 먹는 게 싫으니까. 그럼요. 그런 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가 됐고요. 미나미노와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클럽 월드컵 전신이 사실 이제 일본이 축구에 돈을 좀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컵이라고 있었는데 대회를 이제 리버풀이 좀 이번에 우승하면서 연결시키면서 미나미노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전범기 이미지의 영상에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하나, 배경이라고 하나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좀 문제가 됐고 항의를 엄청 했어요. 리버풀 팬들이 네. 예전에 케이타 때도 엄청 항의를 했고 직접 메일까지 보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항의를 했고 영국에 있는 기자도 이거를 인지를 해서 또 그러니까 항의라기보다는 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워졌고요. 네. 그러니까 수정이 됐는데 사과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국 IP로만 볼 수 있는 사과였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볼 수 없었고 한국만. 그러니까 그게 좀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사과 내용도 좀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사실 전범풀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계정을 통해서 클럽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면서 클럽 감독의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에 떡하니 더 심하게 전범기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됐고요. EU 팬들이 좀 거세하게 항의를 했고 영국 현지에서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벌써 여러 번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좀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무시한다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리버풀 전에는 국민 역적 클럽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벤투스 아무래도 네. 이제 방한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국민 클럽이었죠. 왜냐면 과거 바르셀로나 왔을 때 메시가 조금은 성의 없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이게 성의 없는 모습이 아니었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다라는 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 호날두가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우리 저를 포함한 맞아요. 모든 호동생들이 정말 기쁨에 다들 막 유니폼도 유벤투스 그냥 안 팔리는 유니폼을 막 사고 7번 달고 그리고 표도 엄청 비쌌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노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호날두가 한국에서만 전혀 인사도 안 했다라는 게 큰 분노가 됐었고요. 네. 여기에 로빈장 대표가 했던 더 페스타라든가 아니면 네드베드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근데 조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내용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유벤투스 사건의 그 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TV를 풋볼 우리 팬들 아니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연맹과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위약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연맹은 지난 8월에 경기 후 끝나자마자 계약성상 있는 위약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페스타 쪽에서는 일단 묵묵부답이었고 그 당시 워낙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소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으로 가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연맹은 계약을 정당하게 한
거고요. 문제가 더 페스타 측이 위약금 소송뿐만 아니라 몇 건의 좀 고발 내용이 좀 있었나 봐요. 형사 고발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몇 건 고발들이 좀 있대요. 요게 좀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더 페스타 측의 연맹에 이거는 조금 연맹이랑 그 재판부 쪽에다가 위약금 문제는 조금 이제 연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형사 고발건 관련 위약금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은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고 더 페스타 측이 이거를 이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다른 고발 아마 팬들이 아마 고발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는 알려줄 수가 없는 부분 왜냐면은 이거 뭐 계약 문제니까. 근데 아마 팬들이라든가 뭐 그때 분노했던 팬들이 뭐 소송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경찰은 마무리 단계고 검찰로 이제 넘기는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약금이 좀 확실하게 다 해결이 됐다라고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을 좀 지나봐야 좀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고 또 그 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더 페스타 측도 사실은 되게 당황했을 거고 이게 어쨌든 사활을 걸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좀 아마 뭐 거기도 솔직히 멘붕 뭐 팬들도 멘붕 모두가 멘붕 유벤투스는 역적 뭐 이렇게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유럽 빅클럽들의 역사 인식 부재. 그러니까 전범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얘기를 하면은 네.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축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좀 작은 게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중국 마찬가지고 일본은 예전부터 스포츠 시장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우리보다는 선진국이 좀 먼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포츠에 돈을 쓰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 보면 박항서 감독의 나라죠. 네.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제가 느꼈을 때 그 베트남 태국을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축구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축구랑 스포츠 말고도 할 게 워낙 많은 나라고 근데 약간 축구 쪽으로 발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K리그만 봐도 시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구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일본 여전히 뭔가 아시아 투어를 얘기하면은 중국, 일본에 좀 껴서 오는 나라 여전히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선수들은 우리나라 훨씬 셉니다. K리그나 이런 선수들이 훨씬 잘하고 뭐 차범근, 박주성, 손흥민까지 뭐 최근에 이강인까지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다 한국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만으로 보면 워낙 작고 또 J리그나 중국 슈퍼리그랑 비교했을 때 규모 자체가 대회 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중계권료 차이만 해도 거의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크기가 유럽 빅클럽들의 문제 그러니까 인식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서현덕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길기가 이제 좀 다시 우길기 얘기를 해보면 네.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임을 인식을 못하거나 인정을 안 하는 거다.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이런 시장과 연결될 것 같은데 잠시 수그러뜨리면 되고 우리 이 유럽 팀들은 일본이나 중국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처사라고 꼬집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에 항의하는 것도 좋지만 EPL 사무국이나 뭐 축구협회, 피파, 뭐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죠. 뭐 이런 쪽에 좀 이걸 너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쪽에 좀 항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일본 언론 쪽에서는 좀 한국이 관민 반응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좀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정말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역사 의식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리버풀 같은 경우. 그리고 PSV 도하니치 영입할 때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길기 이 모양이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치랑 비슷하다라는 똑같다라는 표현이 만들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치 분열을 하고 만약에 어떤 팬이 가서 뭐 유럽 리그 가서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이런 재발이 되지 않게 이런 이슈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리버풀 이 사건으로 좀 유럽 현지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항의를 많이 하고 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저희는 또 국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리버풀 팬들 몇몇 그러니까 소수예요. 전체 리버풀 팬들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옆에 반성도 하고 뭐 좀 자기 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신데 몇몇 팬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너무 자기 팀에 대한 사랑 뭐 과한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타클럽 팬들과 뭐 이때다 싶어 싸우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의 팬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팬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유럽 클럽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나라 팬들의 인식도 너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축구 시장이 커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국내 팬들이 좀 아쉬운 게 이런 기사도 사실 다 공짜로 보시잖아요. 유럽이나 특히 일본만 가도 다 유료 채널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값을 지불하고 당연히 그 중계권을 그런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모든 게 공짜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최근에 좀 많이 유료 중계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뭔가 좀 우리나라 축구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디다스나 그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 나이키가 지금 K리그 스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공인구를 하고는 있지만 클럽들의 좀 스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중국 슈퍼리그는 나이키가 통째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도 엄청 많이 하고 나이키도 들어와요. K리그에는 이런 시장이 작기 때문에 벌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야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렇게 하지만 사를 만나서 이렇게 직접 만나 취재를 해보면 돈이 안 된다. 수익이 안 되는 걸 할 수 없다. 본사 방침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더 커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점차 우리가 실력만큼 이런 축구 시장도 키워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국내 팬들의 인식도 약간 너무 팬들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좀 합동되는 모습을 축구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대처 방법들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려운 일인 거는 다들 알죠. 다들 아는데 그래도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였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인터 이슈 더욱 다양한 축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